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추석이 바로 앞에 코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 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또 이제 고향에 가시면 또 삼촌,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바로 많죠. 그런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이 척추 전체적인 뼈에 대한 그 이 질환들 또 그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 바로 모시고 계십니다. 이수연세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건강매거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국민이 100명이면 척추질환은 200명이라는 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면서 허리와 목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척추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 환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자, 그 비만과 또는 운동 부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바르지 못한 자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수명이 또 늘어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허리 쪽에 디스크라기보다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긴데 어디냐? 네, 어디가 이 전선이 많이 전쟁이라는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사진 보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시죠. 이 척추는 여러 개의 뼈가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척추를 이제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이는 건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중간에 이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물렁뼈라는 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디스크가 네.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오게 되고 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구멍이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인데 이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게 되거나 하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게 돼서 이 다리 쪽 증세가 이제 다리가 저리고 먹먹해지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란 이 가느다랗게 나오는 노란 것들이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까지 표시한 그림인데 이 위쪽에 있는 신경은 이제 건강하게 통통하니 잘 나오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신경은 여기가 낑겨가지고 신경이 병이 들어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이제 MRI 사진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아까 보였던 이 디스크가 이제 하얗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디스크고 이 뒤로 내려가는 하얀 물줄기 같은 것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반면에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 디스크 간격도 좁아지고 색깔도 까맣게 변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디스크가 돌출이 돼가지고 이 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 신경이 다리에 있는 근육이나 이 혈관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체열 차량이십니다. 그래서 체열 차량이 양쪽이 동일한 색깔을 봐서 이 건강한 분의 이제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한쪽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통증이 있고 그 신경에 있는 그 혈관들이 수축하고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열로도 가능해지는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보통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좀 다른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 디스크 말고 이제 디스크가 오래되거나 디스크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척추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다음 뼈가 두꺼워져가지고 이 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협착증으로 증세가 보통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사진 좀 보면서 그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정상 척추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를 단면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요. 이게 뒤에서 만져지는 극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동그랗게 지나가는 길목이 이게 척추관인데 이제 왼쪽에 이제 동그랗게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양쪽으로 신경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좁아졌을 때 아까 연두색으로 표시한 관이 좁아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신경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발이 있는 것 같은데 다발이 꽉 눌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눌려서
협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다음 사진 볼까?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연세 드신 분의 이게 협착증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널찍하게 네. 지나갔던 신경 물길이 디스크가 이제 여러 마디에서 튀어나오고 인대들이 뒤에서 두꺼워져서 네. 아래쪽에 꽉 막혀 있는 걸 보이게 되죠. 네, 사진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그 현대인들이 그 허리병이면 다 허리병이지 디스크는 뭐 협착증은 뭐고 나이 든 병은 뭐고 나이 드시지 않은 병은 뭐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시게 되고 협착증은 좀 약간 노인들한테 많이 오시게 됩니다. 원인으로서는 튀어나온 그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가 땡기는 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세고 네.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주된 증세에서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굽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 저린 증세가 심해지고 예. 허리 다리가 함께 아픈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인 반면에는 에서는 이제 신경을 허리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서 계시거나 걷기 시작하면은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는 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인데 예. 허리를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야지 편해지시기 때문에 자꾸 허리를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세는 가만히 계시면 하나도 아프질 않는데 이 다리가 이제 걷거나 서게 되면은 이 다리가 저려서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으면 쉬어지는 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이 내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서로 비교를 해보시려면은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면은 당겨가지고 다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네, 그렇죠. 협착증은 만성적인 병이기 때문에 다리를 네. 올려도 번쩍번쩍 잘 올라가는 게 바로 되면 이제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초자가 진단법이 가장 초반에 좀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림으로 좀 손쉽게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네, 준비를 쉽게 했습니다. 설명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쉽게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해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굽히면은 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서 다리 신경을 자극하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앞으로 굽혀야지 편해지기 때문에 네. 서거나 걷다 보면 자꾸 허리를 앞으로 굽히시게 됩니다. 반면에 또 허리 디스크는 허리 다리가 함께 아픈 경우가 반면에 협착증은 주로 다리, 엉치, 발 쪽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요. 네. 허리 디스크는 앉아 계시면 통증이 심해지고 걸으면 편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협착증인 경우에 쉬고 계시면 하나도 안 아픈데 앉거나 서면 그때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꼭 꾀병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스크는 급성인 경우가 많아서 다리를 올리면 다리가 잘 안 올라가는 반면에 협착증은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게 예. 네. 전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뭐든지 이 의료 프로그램에 또는 이제 병원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자, 이건 그렇죠. 그 과거에는 어떻게 치료했고 또 이제 그 현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척추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인 경우는 요즘 아주 발달된 의료 기술로 인해서 거의 병을 거의 100% 완치시킬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 통증이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90살, 100살까지 사시기 때문에 이제 척추는 계속 노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 증세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고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희가 수술이 없이 이제 척추 통증을 조절하게 되고 네. 예. 병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잘 조절할 수가 있는 반면에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부에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되겠고 네. 신경 성형술, 그다음에 그거와 진화된 내시경 신경 성형술, 또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신경 성형술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런 병으로 낫게 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이 너무 심한 경우에 간단한 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술과 동반돼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병의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이나 도수 치료, 그다음에 허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동반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경막의 신경성형술 치료 원리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저희가 허리 말하는 그 이제 뼈 주사, 통증 주사에서 현저하게 이 진화된 방법입니다. 이
관을 넣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화면 예, 나오겠죠? 신경과 안으로 저기 관을 넣어서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신경에 흠집이 나게 되고 유착이 생기게 돼서 염증이 네. 되는 신경 자체가 아주 나중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못생겨져 있게 됩니다. 근데 네. 저런 식으로 그 유착이 된 부분을 관을 넣어서 네. 예. 정확한 위치로 저런 식으로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을 녹여주는 저런 약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네. 아주 지저분했던 신경이 아주 이쁘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저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쫙 그 여유롭게 퍼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걸 직접 저희가 현장에서 시술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아왔습니다.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은 이제 신경관 안으로 저희가 관을 넣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환자분이 이제 마취를 하질 않습니다. 이 꼬리뼈 저렇게 얇은 관인가요? 네, 들어가는 예. 부분 마취를 가볍게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신경에 병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조영제를 넣어서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 보던 그 유착을 녹이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사하게 예.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병이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통증이 네. 심했던 분들이 바로 좋아지게 되죠. 그러네요. 예. 시술 시간은 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1시간 내로 환자분이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5분 정도고요. 네. 네. 예. 자, 저희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좀 많이 또 오늘 주말에도 오고 네, 있다고 그렇죠. 하시는데요. 그만큼 허리에 대한 그 이 관심과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죠. 02-6676-0114, 네. 02-6676-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선생님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게 1, 2번이요. 네. 파열이 됐다 하고요. 네. 병원에 가니까. 네. 3, 4번은 뭐 이제 밀리 나왔다 하고 또 5, 6번은 금이 갔다 익혔는데 그게 한 2달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다리가 막 오른쪽 왼쪽이 엉치 밑에서 오금 있는 데까지요. 네. S스대로 막 긁어내는 것 같이 쓰리고 빠졌고요. 네. 오른발 등하고 발바닥하고 가요. 네. 2분을 못 걸어요. 그러면 막 터질 것 같고 이랬는데 예. 그리고 생식기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소대변을 볼 때 무지리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 왜 되는가 네, 지금 뭐 가만히 계실 땐 통증이 어떠신가요? 쓰리고 따군 거는 다리에 항상 있고 가만히 계셔도요? 진통제를 먹고 있거든요. 네, 누워 계셔도 아프신가요? 예, 누워 있어도 쓰리고 따군 거. 네, 그 지금 환자분은 그 진찰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건 받았지요. 지금 이제 이 병이 여러 개가 지금 들은 말씀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병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번에 금이 갔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협착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병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이제 3, 4번 쪽에도 협착이 같이 동반돼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1, 2번이 파열됐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절대로 가볍게 볼 병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제 1번 이하로는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협착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잘 조절이 되는 반면에 1, 2번 디스크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 거기는 이제 중심신경이 있게 돼서 대소변 조절 장애도 올 수 있고 그 이 다리에 마비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전문가 의사면은 분명하게 수술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1, 2번은 수술이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이 생식기 쪽의 통증이나 이 마비가 오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신경은 일단 망가지게 되면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만히 계셨을 땐 좀 덜 심하다가 걷기 시작하면 심해지는 증세들은 그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간단한 치료로 저희가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을 만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조속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네. 딴 걸로는 안 됩니까? 1, 2번 디스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된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간단하게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디스크가 상당히 심해서 다리 쪽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간단한 수술로 저희가 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거의 그 전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 부분 마취로만도 가능하고 2, 3일 정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 병을 키워서 나중에 오시게 되면 오히려 신경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일찍 치료 받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1, 2번 디스크는 절대로 가볍게 볼 병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비수술 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아, 네. 네. 그 증세가 맞았는데 차도가 좀 흘러내린다 있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흘러내린다 하면서 아, 그 주사로만 오히려 신경을 그 병을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속하게 의사의 치료 계획을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방송 끝나고 계속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아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네. 분 전화 한번 네, 받아보실까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30년 전에, 한 20한 5, 6년 전에, 예. 무단이가 왼쪽 다리가 네. 아프더만은 그 다리가 자꾸 마비가 와가지고, 예. 한 세 발째도 못 가서 누워 있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건 또 괜찮더만은 지금 요즘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네. 4번, 5번 때가 허리가 예. 협착증이라 걔가 했고 예. 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수술하게 그렇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고만 다리가 이 오다리가 돼가 있고 아이고, 예. 다리가 많이 아프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허리 여기 사람이 안 받쳐주면 안 될 정도로 그리 아파 그 특별한 치료를 좀 받아보셨나요? 치료도 한번 약을 먹으면은 네. 사람이 굉장히 부어가지고 아, 예. 그 약도 못 먹고 저번에 어디 병원에 가서 약을 줘서 약을 먹었는데 사람이 보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네. 토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받아봤어요. 예. 받아보니까 내일 당장 수술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아, 일단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제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인 상황이신 것 같고, 예. 우리가 협착이 있다 그래도 이제 늘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많이 아프고 어떤 날은 좀 덜 아프고 이게 반복적으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증세가 좀 심했다가 덜 심했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병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환자분들이 큰일이 났나 싶어서 병원에 가셔서 막 적극적으로 막 치료를 하시게 되지만, 이게 만성적인 병이 되기 때문에 참고 또 거기 견디고 이러시다 보면 나중에 신경에 마비가 와가지고 다리에 이게 신경이 아주 거의 손상이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 예. 병이 벌써 30년이나 되셨다 그러고 지금 뭐 거의 걷지를 못하신다고 하시는. 아니 허리는 그리 오래 안 됐고 예. 몇 년 됐는데 지금 다리가 지금 밤에도 틀어지고 마비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뭡니까 선생님 일어나면 요즘 일어나지는 못해 허리 때문에 네. 아파서.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심한 협착증이신 것 같고, 예, 우리 예. 심한 병이 좁아졌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면 됩니다. 이게 넓혀주는 방법이 우리가 예. 요즘은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넓힐 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진찰을 받아보시면 분명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한 통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을 조금 더 그럴까요?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경막의 신경성형술에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왼쪽 위쪽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거의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 불편한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착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성형술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고요. 자, 저건 좀 대상을 저희가 조금 먼저 네. 살펴보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경막 신경술 저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자료 화면을 명이죠. 보시게 되면 이 왼쪽 위쪽에 MRI로 보시게 되면 심한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관을 넣어서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보면서 조영제를 넣어서 네. 이분이 그 오른쪽에 아마 병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 이 수술 전에 했더니 이 온도가 떨어지고 뭐 보라색도 이 다- 있고 파란색도 많은데 네. 저게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신경이.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신경을 넓혀주게 되면은 예. 간단한 관으로 넓혀주게 되면은 바로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네. 다리의 통증이 노란색이 없어지고. 많아졌어요. 네. 녹색하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비교적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를 지금 저희가 그 모아서 한 장 보여드렸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막의 신경 성형 수술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느냐 아까 잠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이 대상과 특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예. 그 관으로 저희가 신경을 넓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좁아져 있는 그 병은 거의 대부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디스크 협착증, 그다음에 수술 후 통증 이후에도, 그다음에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 성형술과 함께 그다음에 이 안정으로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암으로 인한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그 신경 손상 후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자, 다음도 특징에 있죠? 대해서 또 저희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성형술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적응이 될 수 있고요. 네.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입원이 역시 필요 없고 뭐 20분 정도 시술 시간이라 했는데 요즘은 한 10분 미만으로 시술이 끝나고요. 병원에서 1시간 정도만 안정하시면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이 심해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분들한테도 저희가 시술할 수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계속되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 저런 치료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상이 다양하고 좀 치료 방법이 시술 방법이 간단한 특징이 있을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말이 길어요. 네. 꼬리뼈, 내시경, 신경, 신경 성형술. 네, 네. 이거는 이제 신경 성형술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경 성형술에게 관을 넣어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넓히고 신경 주위 유착을 풀어주는 약을 이제 저희가 주입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또 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 신경 성형술은 네. 그 실제로 화면 관을 나오겠죠? 예, 예. 저런 식으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볼 수 없는 MRI에서도 볼 수 없는 신경을 직접 쳐다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시경을 집어넣어 예, 보시는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내시경이 지금 보이시죠? 내시경 예.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에 지금 유착이 돼 있는 부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예. 저희를 보면서 직접 관으로 유착을 풀어주면서 신경을 넓히기도 하고요. 예. 저희 보시면 빨갛게 이제 저희가 네. 유착이 돼 있는 부위를 이제 내시경 그 레이저까지 사용해서 그걸 없애는 거군요. 네, 직접 네. 풀어주기 때문에 꼬리뼈 아. 내시경 신경 성형술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까지 쏘면서 또 약물도 집어넣고 네. 거기서 이제 그 태운 그 기체를 또 뽑아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은 거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참 신기하네요. 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으로 네. 그 예. 신경을 쳐다볼 수 있어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하시라고요. 그 비교적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두 가지 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 이제 아까 이게 체열 촬영 검사입니다. 체열 촬영 검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왼쪽에 지금 종아리 쪽에 온도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신경 성형술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제 병이 있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자꾸 안 아픈 자세를 취하다 네.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세 그림이 체형 촬영 이 3차원 체형 촬영 검사인데 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네. 있죠. 예. 근데 시술 후에 통증이 바로 없어지니까 바로 일자로 체형이 똑바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구부정한 허리가 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키도 커졌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치료법으로는 내시경 네. 레이저 시술이 있는데요. 이 예.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그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내시경을 저희가 신경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착이나 튀어나온 그 디스크나 아주 협착이 된 인대 등을 내시경으로 태울 수가 있거나 내시경으로 넣어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이런 간단한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가장 그 진화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이 수술실에서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자분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시술하게 되는데 네. 이 위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을 직접 넣어가지고 이 디스크 터진 디스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서 이런 식으로 관을 넣어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 디스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염색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디스크를 제거해서 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볼록 튀어나왔던 까만 디스크가 오른쪽에 시술 후에 저희가 사진을 보게 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제 없어진 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진 또 있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건 단면 사진인데 신경이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여기 보이시죠? 네. 일자로 동그랗게 신경이 펴진 것을 아. 볼 수가 있어서 예. 네, 그 신경 성형술이나 어떤 내시경 신경 성형술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치료법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 네.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이제 수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거의 시술에 준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세 가지 방법과 다르게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입원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 저희가 전신 마취로 하던 수술을 네. 이 간단하게 이제 부분 마취만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뼈의 구조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허리 수술하게 되면 오래 입원을 하고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신경을 넓히다 보면 척추를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제거해야 되고 그 네. 주변의 근육을 손상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좋은 내식 현미경이 나와가지고 이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그냥 신경이 뻥 뚫려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 뼈가 그대로 남아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예. 들어가서 양쪽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좁아졌던 예. 신경이 펴진 네.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료 그러면 화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시술 장면인데요. 네, 지금 환자분은 이제 엎드려 계시고요. 이제 부분 마취만 돼 있기 때문에 의사랑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위내시경 할 때 그런 그 불편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 살짝 재우시죠. 재워서 예. 수술을 합니다. 수술 시간은 불과 한 20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저런 현미경으로 우리가 시야를 무려 20배에서 30배까지 확장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미세 기구를 통해서 신경을 직접 보고 병이 너무나 심해서 비수술적 치료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처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 여보세요? 네, 네. 40대 초반에, 40대 후반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제 차에 보던 거 앉아 이래가지고 수술을 되게 했는데 신경만 들린 게는 이제 괜찮대, 예.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괜찮아가지고 50대 된 게 또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러니까 당장 또 수술을 하라 했어, 예. 네. 그래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비를 6개를 갈아 했어, 예. 네. 인공비를 갈아야 그래 이제 늘 괜찮았는데 또 68인데 올 2월달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2월달에 또 수술했습니다. 그럼 수술을 3번 받으신 건가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지금 저 수술은 자고는 안 아프고 엉치하고 허리하고 예 네. 아프고 저 다리가 힘이 없고 발가락 양쪽 발가락 10개가 발가락만 시리고 저렸습니다. 장단지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예. 네. 그러면 가다가 주저앉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예. 그래 병원에 가니까 수술한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 하는 기라 예. 예. 그래 이제 이리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수술한 마디를 계속 같은 마디를 수술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디들을 수술하셨습니까? 다른 병원 다세 병원 다 3개 틀린 병원. 다 다른 마디를 수술하셨죠?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척추가 이제 수술하면 재발을 안 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척추는 여러 마디의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오래 쓰게 되면 여기저기가 자꾸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그 인공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이제 매번 수술하실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수술 부위 신경 주위의 유착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리는 수술 안 하고 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받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후에 그 발이 시리고 종아리가 아프고 이러는 게 이제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건 유착으로 인한 그 환자분의 신경에 불편한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 또는 내시경 신경 성형술 필요하면 레이저까지 이용해서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환자분이 그런 느끼시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저기 철탑에서 일하다 떨어져가지고 아, 예. 그러고 나서 그 저기 수술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그 저기 수술한 자리가 잘못돼가지고 네. 지금 그 오른쪽으로 더 아프고 네. 지금 다리가 저리고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셨죠? 골절은 안 됐어요. 골절은 안 되는데 안에 어떤 기둥을 심는 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네, 철심 집어넣다가 네. 겨울에 그 치료 수술 받은 지가 한 달 뒤에 네. 그 겨울에 그저 핀이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가지고 네. 그저 핀 뺐다가 다시 아, 재고정해야 하는데 네. 재고정도 못하고 네. 두 번째 그저 핀 제거 수술 받고 나서 거의 그 이후로 수술 못 받았거든요. 그 수술 직후부터 다리에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술 전에도 있었어요? 수술 뒤에요. 수술 전엔 괜찮으셨는데요. 예. 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마 핀을 그 의사가 이제 핀을 넣다가 아마 위치가 좀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서 신경의 일부 손상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일은 저희가 가끔씩 보는 일이고 이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불편한 증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경 손상 후에 오는 신경병적 통증이라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리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이상한 전기가 오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희가 뵙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히 치료가 없고 약물 치료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약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 역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수술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치료가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도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그런 치료 계획을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보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판단합니다. 네. 제가 그 작년에 네. 한번 그 삼성병원에서 네. 한번 그저 제가 산업재해니까 네. 가가지고 그 진단 받아보니까 네. 그쪽에서 이 그렇게 신경 그저 감압술하고 네. 제 척추를 절단하고 인공 척추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뭐 말씀 들어봐서는 척추가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일단은 그런 수술 척추가 불안하게 되면은 안정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 안정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시니까 고정 수술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신경이 손상돼서 나오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은 따로 또 치료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서 감사하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방송 끝난 이후에 네.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용에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치료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좀 치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비수술적인 그런 관으로 신경을 넓히는 것으로 충분히 이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척추관 그렇군요. 협착증 환자들 중에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를 못 보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특징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은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신경관을 이제 근본적으로 눈을 보면서 시원하게 넓혀주기 때문에 성공률이 어떤 치료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네. 역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해서 이 부분 마취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아주 짧고요. 네. 그다음에 한 방향으로 현미경을 보면서 동시에 반대측까지 협착증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있죠? 역시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 및 고혈압이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저희가 이제 척추 부분 마취로 시술할 수가 있고 예. 허리에 상처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조그만 상처만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은지 안 받은지도 결국 모르시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재발률이 아주 낮게 되죠. 낮다라는 거. 네. 그 재발률이 적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그 시술을 받는 환자들한테는 뭔가 이 좀 안심이 되고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재발도 저희가 우려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궁금하거든요. 네, 사진 3장 있죠, 선생님. 네. 볼까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여기부터 볼까요? 네, 이 MRI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이 심한 협착증으로 아마 비수술적인 치료에 별로 도움을 못 보신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좁아진 길을 눈을 보고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게 시술 후에 간단한 시술 후에 바로 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좁았던 신경이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척추의 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까지 신경이 아주 넓어진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 현미경 시술 결과는 뭐 95% 이상의 아주 성공률이 호전율을 굉장히 보이게 되거든요. 높네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도움을 받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저희들이 볼 땐 다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시간이 잠깐 남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네. 척추는 아니고 제 목인데요. 네. 제 목이 좀 항상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검사했더니 디스크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거하고 좀 치료가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은 더군다나 이제 수술이 이제 피해야 되는 힘드니까. 경우가 많고요. 네. 목 디스크가 이제 우리 국장님 정도의 심하지 않은 그런 병이면은 네. 목도 그런 신경 성형술 같은 치료로 하고 이제 보조적으로 같이 운동과 도수 치료로 뭐 다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운동과 도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수는 이게 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운동은 요즘에 운동 제가 달리기 3명에 빠져갖고 4kg가 네. 빠졌어요. 얼굴이 성공하셨네요. 주변 사람들 얼굴에 라인이 어, 보이네요. 이렇게 V 라인이. V 라인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운동 치료에 대한 내용 저희가 VCR 준비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운동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오는 이유가 노화로 오는 거기 때문에 노화가 오게 되면 이제 근력이 위축이 되고 이제 우리 몸의 체중이 자전거 타기죠, 저건. 네. 예. 저런 도수 식으로 치료인가요? 아니요, 저게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근력을 네.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보시면은 기구를 이용해서 척추 쪽에 허리 쪽에 근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트레이너들이 바싹 붙어서 저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좋게 저게 되고요. 이제 저게 이제 쿵쿵 소리가 나면서 척추와 관절 이 좌골을 맞춰주는 네, 그런 것 통증 같은데. 치료가 저게 도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스트레칭과 물리 치료를 병합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예. 저게 이제 무중력 감압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건가요? 네, 늘려주는 치료입니다. 저건 목을 늘리는 방법이고 네. 아까 장면은 허리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목 늘리는 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저렇게 해서 이게 좀 그게 적외선으로 뜨뜻하게 해가지고 속에까지 좀 근육이 풀어지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도 많이 알고 있죠. 네. 저도 좀 이것 좀
이것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좀 늘려가지고 좀 이렇게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척추의 가장 좋은 자세는 이제 서서 걸어 다니는 자세가 좋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저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랫동안 앉아 있다 한 30분 앉아 계시면 한 5분 일어나서 꼭 스트레칭을 같이 하시고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여서 드는 일은 네.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물건을 드실 때는 이게 똑바로 앉아서 물건을 안고 이렇게 똑바로 일어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예, 하는 게 허리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양반다리. 예, 양반다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양반다리는 이 디스크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노화를 현저하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와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 네. 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이 허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답을 하나 드릴게요. 저기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양반대 갖고 이거 한 서너 시간 하시는 거 이거 안 좋죠, 이거. 담배가 허리에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담배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수연세 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님과 함께 어르신 척추 디스크 효과적인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 매거진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